미국의 한 의사가 이러한 영상을 올립니다. Be careful. Everybody's getting pregnant on Ozempic now. So why is this happening? It's actually for two. This is absolutely true. It's thought that these injectable weight loss medications like Wegovy or Ozempic or Zepbound and Mounjaro are affecting the efficacy and absorption of oral contraceptive medications, and they're also improving fertility in women with PCOS. And so that's why I have a 53-year-old patient who is now pregnant with twins. 방금 보신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은 약 77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고, 이 의사분이 말씀하시기를 오젬픽을 투여받는 자신의 환자 중에 53세의 여성이 쌍둥이를 임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반응들을 봐도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조사한 내용과 제 생각을 공유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의학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의사가 아니죠. 제가 막 확정적으로 표현하지도 않겠지만 제 말만 듣고 어떠한 의료적인 결정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자신의 몸 컨디션에 맞게 어떤 의료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미국의 사회현상, 그리고 제 건강관, 그리고 현대에 달라진 남녀의 행동 양상, 뭐 이런 것들을 말하기 위함이지 의학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So, viewer discretion is advised. Let's get started. It is the talk of social media. I'm pretty sure Ozempic got me pregnant. Women sharing their stories about new weight loss drugs like Wegovy and Ozempic. I stopped the medication at 3 weeks when I found out I was pregnant. To say despite infertility issues or birth control, they're getting pregnant, I got pregnant on a GLP-1. including Deb Oliviara. Yes, I was taking semaglutide, which is also known as Ozempic. 안녕하세요, 용찬입니다. 제목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요즘에 미국에서 난리입니다. 40대 심지어는 50대 여자가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례를 봐도 30대 후반의 여자 연예인과 결혼했다고 자랑하는, 세계 최초로 자랑하는 연애 강사, 우리 리섭 씨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었죠. 물론 리섭이라는 유튜버가 저에 대한 허위사실 퍼뜨리고 모욕하고 저희 아버지를 막 입에 담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제가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좋은 소식 생긴 거 축하드리고, 자신이 명백하게 무례한 짓을 남에게 했다면 사과를 하면 이런 게 진짜 남자다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성숙한 태도를 보여줘야 연애 강사로서도 설득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명 유튜버, 그분의 아내분께서 뭐 난임 클리닉을 다니면서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여러 번 실패를 거치다가 올해 성공을 했어요. 지금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30대, 40대, 50대 여자들이 임신을 하는 이 현상과 연관이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 난임이 굉장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로 킴 카다시안의 언니인 코르tney 카다시안도 작년 한국 나이로 45세 체외 수정이긴 하지만 임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삭센다라는 다이어트 약 들어보셨나요? 그게 원래 당뇨병 치료제였어요. 노바 노르디스크라는 덴마크 제약회사가 만든 당뇨병 치료제가 있어요. 빅토자라고 하는데 원래는 제2형 당뇨, 그러니까 제1형 당뇨는 청소년기에 어떤 인슐린계가 고장이 나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인공 인슐린을 이렇게 맞아야 되는 그런 게 이제 1형 당뇨고, 제2형 당뇨가 이제 우리가 흔히 당뇨병이라고 하는 건데, 이 빅토자가 당뇨병 치료제였어요. 그런데 이 빅토자를 맞은 사람들 사이에서 1년 이상 복용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체중이 감소를 하는 거예요. 10% 이상. 예상치 못한 다른 효과가 있었던 거죠. 비아그라가 원래는 혈압 치료제로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이 점에 착안해서 체중 감량용으로 빅토자를 살짝 튜닝해서 내놓은 게 삭센다입니다. 삭센다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삭센다의 글로벌 매출이 뭐 2조 원이라고 하니까 약에다가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으려면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거든요. 삭센다는 그런 표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데 뭐 FDA 승인도 받았고, 근데 단점이 뭐냐?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엉덩이 해도 되지만 보통은 이제 배에다가 놓는데 그거를 매일매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빅토자도 그렇고 삭센다도 그렇고 리라글루타이드라는 GLP-1 작용제를 이용합니다. 영어로는 agonist라고 하는데 GLP-1 호르몬은 아니지만 GLP-1처럼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는 거죠. Glucagon-like peptide 1,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이게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냐?
소화를 느리게 해요. 위장에 음식물이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돼요. 그래서 포만감을 오랫동안 느껴서 식욕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간에도 작용을 해서 혈당을 높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췌장에도 작용을 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인슐린 분비가 잘 되게 한다고요. 계면활성제가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우리 몸에서 한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여성 호르몬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GLP-1 호르몬이 아닌데 마치 그 호르몬인 것처럼 리라글루타이드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리라글루타이드의 문제점은 반감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매일 맞아야 돼요. 삭센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보려면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투여량을 서서히 늘려가면서 한 1년 3개월 정도는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1년 동안 매일 주사를 꽂으려면 엄청나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삭센다가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번거로웠어요. 그걸 개선해서 나온 게 2017년 12월에 출시된 오젬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젬픽은 세마글루타이드를 주성분으로 하는데 빅토자나 삭센다처럼 리라글루타이드를 주성분으로 한 당뇨병 치료제나 다이어트 약은 매일 투여해야 되는데, 이 세마글루타이드를 주성분으로 한 약은 일주일에 한 번만 투여하면 됩니다. 리라글루타이드에 비해서 반감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오젬픽을 1년 동안 맞으려면 한 2천만 원 정도 드는 걸로, 비싸다는 거 말고는 빅토자의 완벽한 상위 호환인 거죠. 이 오젬픽이 출시되고 서서히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다가 2020년이 되면 가장 인기 있는 당뇨병 치료제 중에 하나가 돼요. 제2형 당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이었기 때문이고, 2019년, 2020년쯤에서 이렇게 시장 지배력이 생기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예전에 빅토자가 그랬던 것처럼 오젬픽이 살을 빼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오젬픽은 GLP-1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포만감이 들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이러니까 당뇨병 치료제이긴 하지만 체중 개선 효과도 당연히 있는 거죠. 혈당이 높아지면 간에서 지방 생성을 해서 살이 찌는 건데, 그 기전을 막으니까 당연히 살이 빠지게 되는 거죠. 특히나 당뇨 환자들은 비만인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당뇨가 호전되면서 당연히 살도 같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젬픽이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게 되고 삭센다의 어떤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2021년 여름에 위고비라는 게 출시가 됩니다. 2021년에 위고비가 출시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또 이제 퍼져 나갑니다. 다이어트 약으로. 이번에는 오젬픽이었을 때는 당뇨병 치료제이다 보니까 당뇨병이 있거나 그 전 단계여야 의사들이 처방을 해줬는데, 위고비는 다이어트 약이기 때문에 과체중인 모든 사람들한테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인구의 약 48%, 2명 중에 1명은 비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위고비가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비만인데 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소문으로 퍼지다가 셀레브리티들의 입에서 오젬픽 또는 위고비가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대표적이었던 건 일론 머스크가 간헐적 단식과 위고비로 체중 감량을 했다 라고 트윗을 하면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에 틱톡이 난리가 났습니다. 위고비 맞고 살 빠졌다, 결혼식이 있는데 2달 전부터 위고비를 맞아가지고 살을 이만큼 뺐다. 그리고 의사들이 올린 영상도 많았어요. 그 2달 만에 그렇게 하는 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오젬픽 페이스라 그래서 이렇게 볼이 이렇게 쪽 들어간, 사실 우리나라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오젬픽 페이스는 위고비가 아니라 다른 약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 절대 복용하지 마십시오. 그 위고비를 만드는 덴마크 제약회사는 물량이 딸려가지고 생산 라인 증설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상 진짜 당뇨병 환자들이 오젬픽을 못 맞았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이 오젬픽과 위고비, 세마글루타이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이 약들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난 2024년에 어떤 일이 생겼냐? 산부인과 의사들이 갑자기 영상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오젬픽 베이비. 위고비의 검색량은 출시 당시에 확 올랐다가 조정을 받아서 평이한 상태로 유지되었다가 여러 유명인들의 언급으로 2023년 1월에 관심이 폭증하게 됩니다. 작년 여름에 틱톡 등에서 엄청난 바이럴이 됩니다. 조금 관심이 사그라드는가 싶더니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계속해서 검색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오젬픽의 검색량도 비슷한 추이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좌측에서 보시는 그래프는 오젬픽 베이비라는 키워드의 검색량 추이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오젬픽과 위고비가 바이럴이 된 이후로 약 1년 뒤 오젬픽 베이비가 화두에 오른 것인데, 오젬픽과 위고비는 68주, 그러니까 임상에서도 1년 3개월 정도는 투여를 해야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약 1년의 시차를 두고 오젬픽 베이비가 화두에 오른 것이 우연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뇨 치료든 비만 치료든 세마이글루타이드를 주성분으로 한 약을 투여받은 여성들이 임신을 자꾸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피임약을 먹고 있는데도 임신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40, 50인데 임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오젬픽과 위고비는 난임 치료제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건 아직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밝혀지진 않았는데, 이제 미국 산부인과 의사들이 올린 영상들, 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오젬픽이나 위고비를 1년 이상 투여한 여성들이 임신을 자꾸 하니까 그런 현상이 있으니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단계이지, 인과관계가 밝혀졌습니다가 아니니까 절대로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냥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세마이글루타이드가 GLP-1을 흉내낸다고 하죠. 위장의 음식물이 체류를 길게 하고 흡수가 덜 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구 피임약이 제 효과를 발휘 못해서 임신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경구 피임약을 먹었을 때 위장에 그게 효과적으로 흡수가 못 돼서 그래서 임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만이 직접적으로 난임에 영향을 줍니다. 이거는 상관관계가 꽤나 밝혀졌다고 해요.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적정 체중을 유지했을 때 임신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젬픽이 당뇨 치료제이고, 당뇨를 치료하다 보니 체중 감소 효과가 있고,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된다 라고 또 추측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최근 논문이나 미국 산부인과 의사들의 경험담에 따르면 Polycystic Ovary Syndrome, PCOS, 우리나라 의학 용어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해요. 근데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비만과 연관이 있습니다. 비만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반대로 비만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난임센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설명을 적어놓은 거 보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여성들 50%가 비만이라고 해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왜 생기냐면 여자 몸에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그러면 배란이 다낭성으로 돼가지고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고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여자 얼굴하고 막 겨드랑이에 막 털이 나고 겨드랑이와 목 주변이 검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여성 한정으로 인종적으로 얼굴에 털은 잘 안 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여드름 같은 게 많이 난다고 해요. 사춘기 때 여드름 심한 이유가 남성 호르몬 영향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요즘 여자들이 왠지는 모르겠지만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원래는 20대 30대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건데 해가 갈수록 우리나라 10대 여성들에게서 계속 증가 추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여자들이 호전적인 노래를 듣고 남자들이 감성적인 노래를 듣는 게 네이버 음원 차트 통계를 보니까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문화 사회적 현상 때문에 남녀 역학이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호르몬 구조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된 건지, 선후 관계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여성이 남성화돼가고 남성이 여성화돼 간다. 남성 호르몬이 여자 몸에서 많이 나오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주고 간에서 글루코겐을 만들어서 이제 살이 찌고 비만하고도 연관이 되고 당뇨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그런데 오젬픽과 위고비가 이러한 것을 치료하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여자들에게 오젬픽이나 위고비를 투여했을 때 임신이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였죠. 그래서 어떤 미국 산부인과 의사는 자기 환자 중에 52살인데 임신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댓글에도 보면 피임약을 먹고 있었는데도 임신을 해버려가지고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키우려 합니다. 저도 50대인데 임신했어요. 이런 댓글이 엄청 많아요. 지금 예전 연구 결과로는 6%라고 해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근데 모든 여자들이 검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말 최대치로 추산을 해보면 3분의 1까지도,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의 3분의 1까지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거나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LA에 있는 난임센터 글 중에 있더라고요. 요즘에 점점 자연 임신도 힘들어지고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는데 불임 원인이 PCOS, 다낭성 난소증후군 때문이었다면 오젬픽이나 위고비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고 오젬픽, 위고비가 무슨 만능 치료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설사, 변비, 그리고 췌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어떠한 의료적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15분을 사용을 한 겁니다. 저는 원래 이런 뭔가 제가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끝까지 탐구해요. 저는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이니까. 글루카곤 펩타이드 1, GLP-1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인테스틴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화기관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천천히 되게 해서 우리 장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덜 먹게 하는 거예요. 부수적인 효과들도 물론 굉장히 많기는 한데 근본적으로는 안 먹게 만드는 겁니다. 삭센다든 위고비든 오젬픽이든 뭐든지 간에 GLP-1에 기반한 당뇨병 치료제, 이 체중 감량제는 식욕을 억제하는 거예요. 식욕을 억제하는 거. 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참아내고 이겨낼 능력이 있다면, 적당히 먹고 단식을 한다면 GLP-1을 흉내내는 이 호르몬제 약들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낼 수 있다니까요. 식욕이라는 게 의지로 안 되는 거고 어쩌고 저쩌고, 호르몬이 어쩌고 저쩌고, 호르몬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하는 게 이 업계의 어떤 스탠다드인 것 같아요. 우울증하고도 굉장히 구조적으로 유사하게 이 비만이나 당뇨 쪽에서도 호르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지속적으로 우울하고 당뇨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은 전체 인구의 1%도 안 돼요. 호르몬 때문에 병에 걸린다는 거는 사람 손가락이 11개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11개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 손가락이 몇 개냐고 하면 10개라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선천적으로 당뇨가 걸리게 태어나는 사람은 보통 제1형 당뇨에 걸리고, 제1형 당뇨는 전체 당뇨의 많이 잡아야 5%입니다. 뭐 진짜로 많이 잡으면 10%까지도 잡는데 한 5%밖에 안 된다고요. 95%의 당뇨는 제2형 당뇨고, 제2형 당뇨는 후천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왜? 자신이 그것을 유발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식습관이 망가지고 설탕을 많이 먹고 뭐 소다 같은 거 매일 한 잔씩 마시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최소 3년은 지속을 해야 당뇨 전 단계가 오거나 당뇨로 유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설탕 수입량이 증가를 하면 3년 이후에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는 어떤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먹는 음식에 의해서 그러는 거고, 호르몬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게 개, 돼지입니다. 식욕 억제 못하고 사료 있다고 있는 대로 다 막 처먹는 게 그게 개, 돼지예요. 정말 일부 극소수의 그 선천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통계학에서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손가락이 11개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뇨에 걸린 이유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유발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당뇨병 있었어요? 없어요. 자원이 무제한이라서 무제한으로 처먹을 수 있는 사람만 걸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뭐 그때는 당뇨 진단이 없었으니까 세종이 당뇨에 걸렸는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죠. 근데 조선왕조실록에 적힌 것을 보면 당뇨였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무절제하게 정제 탄수화물이나 설탕 등을 섭취했을 때 걸리는 게 당뇨입니다. 그리고 위고비나 오젬픽이 그것의 증명이에요. 왜? 위고비, 오젬픽의 작용 기전이 GLP-1을 흉내내는 거고 근본적으로 식욕 억제 호르몬이거든요. 간헐적 단식, 적당한 운동과 단식이 진짜 중요해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기 전에 40일 동안 단식을 합니다. 물만 먹는 단식. 예수님처럼 40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성경에 적혀 있고 예수님이 어떤 악마를 쫓아내고 이러한 악령들은 기도와 단식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인류 무의식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도 적혀 있는 게 단식이고, 불교에서도 어떤 고승들이 수행을 할 때 단식을 해요. 현대 과학이 다 밝혀내지는 못하겠지만 단식이 어떤 영적인 맑음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옛날부터 효과가 있다고 구전으로 내려오던 건데, 이 마케팅하는 나쁜 놈들이 정제 탄수화물로 된 어떤 시리얼 같은 거를 홍보하려고 아침밥 마케팅 하면서 그게 쏙 들어갔죠.
하루 3끼를 꼭 챙겨 먹으세요. 이 영양 삼각형 그 어떤 새끼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밑에 제일 중요한 걸로 해서 정제 탄수화물을 넣어놔요. 쌀밥을 챙겨 드세요. 시리얼을 드세요. 근데 시리얼에 설탕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거 다 전분이잖아요.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영양소가 항상 풍부하게 하루 3끼를 다 챙겨 먹는 이 습관이 당뇨를 유발하고 비만을 유발하던 거였는데 GLP-1을 흉내내는 걸 이렇게 꽂아서 식욕 억제를 했더니 당뇨가 치료돼 버리네. 여러분들이 식욕을 이겨낼 수 있고 탄수화물이나 단당류, 이당류 위주의 식사에서 탄단지 골고루 먹으면 전체 영양소의 70%는 지방하고 단백질로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간헐적 단식을 하면 위고비 꽂은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미 인슐린 분비 체계가 박살이 나서 인슐린 주사 안 맞으면 내일 당장 골로 가는 이런 사람들 말고 당뇨 전 단계거나 뭔가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사람들 되돌릴 수 있다니까요. 리버서블 하다니까요. 심지어는 당뇨가 되었는데도 고쳤다는 사람들이 증언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당뇨는 전적으로 선택이고 우울증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약 안 먹으면 자살 충동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 약 먹어야겠지. 근데 그 지경까지 가기 전에 되돌릴 기회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리고 그거 자기 선택이라고요. 이게 진실로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이 미국에서 이렇게 막 난리 났다고 찬양하고 이런 약이 사실은 식욕을 억제해주는 약이었다. 간헐적 단식 약이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는 내용이었길 바라고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See you 순간.